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됐습니다. 오는 25일까지 관련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투표는 26일 실시됩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민소환 투표가 공식 발의됐습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투표 공고를 발의하고 본격적인 주민소환 투표 운동에 대한 안내와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청구했고 당사자 소명서 제출 절차 등을 거쳤습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운동은 2월 4일부터 선거 전날인 25일까지 진행되고 투표는 26일 실시됩니다. 사전 투표도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지만 선거운동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다거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다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선거운동 기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설치와 인터넷 광고 등이 제한되는 만큼 선거 사무소를 중심으로 SNS와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당위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선전을 해서 주민들이 이거 안 하면 우리 양양은 다시는 복원될 수 없다. 자존심 상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012년 김대수 삼척시장이 원자력 발전소 유치 문제로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 서명 인수를 충족해 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자가 유권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 강원 사랑의 온도탑이 5년 만에 목표 온도 100도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해 총 81억 2,500만 원이 모금돼 나눔 온도 95.3도로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기부금은 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4천만 원 줄었고 법인 기부금은 50억 2,500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모금회는 경기 상황 악화에 따른 개인과 소상공인 기부 감소와 고향사랑 기부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원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도 전역에 한파와 일부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농작물과 시설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 농가 등의 문자 발송과 SNS로 관련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한편 농기원은 지난 설 연휴 대설과 강풍특보 피해를 조사한 결과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제6차 국도 국지도 도로 건설 계획에 도내 28개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올해는 제2경춘국도 등 시군별 주요 도로가 착공하고 일부 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6차 국도 국지도 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된 도내 노선은 모두 28개. 이 노선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1년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선정된 노선은 춘천 서면 신북 4차로 신설 등 국도 대체 우회도로 5곳을 비롯해 인제 북면 고성 간성 2차로 개량 등 국도 15곳과 국지도 8곳 등 모두 28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12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제천 영월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는 연내 착공합니다. 제천 영월을 비롯해 평창 무의, 홍천 생곡 지방도 확포장 공사 2곳과 춘천 서면대교, 제2경춘국도, 횡성, 병지방, 율동 지방도 확포장 등 모두 6곳입니다. 또 3개 사업은 상반기 중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포천 화천 광덕터널 지방도 확포장은 이달 중 예타 결과가 발표되고 포천 철원 고속도로와 속초 고성 고속도로는 각각 4월과 6월 중 예타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마지막 퍼즐이다. 여기를 채워 넣음으로써 이런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고, 강원자치도는 철원 고성 고속도로를 비롯해 영덕 삼척, 영월 양구 등 3개 노선도 오는 12월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 지역의 기대 속에 운행을 시작한 동해중부선 개통이 한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도 많은 관광객이 철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동해중부선 개통 한 달을 송혜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부터 개통된 강릉과 부산을 잇는 동해중부선. 개통 초 특수와 설 연휴가 이어지면서 주요 시간대는 연일 매진 행렬이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강릉과 동해, 삼척역 이용객은 11만 1,600여 명. 이 중 절반이 넘는 7만 5천여 명은 강릉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철도 개통 직전인 지난해 12월 강릉역 이용객이 1만 6천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 설 연휴 특수를 감안하더라도 동해중부선 개통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3만여 명 정도가 열차를 타고 강원 동해안을 찾았습니다. 철도 이용객 수요가 늘면서 동해선 인접 시군은 다양한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통 한 달 만에 관광객 방문이 눈으로 확인되면서 자치단체도 바빠졌습니다. 새로운 관광 코스와 상품 개발을 비롯해 동해 중부선 이용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관광객 유치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청역을 강원 남부 지역 철도 여행의 거점 지역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코레일을 상대로 한 요구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시속 150km의 ITX 마음이 투입돼 운행 중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시속 260km의 KTX 이음 조기 투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동 홍보 등 효율적인 마케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새로운 수단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컨벤션 효과가 일부 좀 나타난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이랑 같이 한다든가 울산이랑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관광자원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동해중부선 개통 효과가 반짝 특수가 아닌 영구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제16회 평창송어축제가 한 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25만 명이 방문해 2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축제 준비와 운영에 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강릉시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김홍규 시장 주재로 제1차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357억 원 늘어난 4,6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번 국도 확장 60억 원을 비롯해 정동진 IC 신설 25억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296억 원 등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중앙부처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서울 사무소와 세종 사무소 인력을 보강하는 등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춘천 의암호 일대 대규모 관광 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춘천 마리나 리조트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경찰 수사로 주춤했었는데요. 최근 수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의암호를 중심으로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춘천 마리나 리조트 사업. 삼천동 인근 7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20년 사업 추진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서 조작과 춘천시 간부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여간의 수사 끝에 수사망에 올랐던 시 공무원 모두 범죄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수사 대상이었던 공무원은 모두 4명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3명은 경찰이 검찰 불송치 결정했고 나머지 1명은 경찰 송치 후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경 수사가 종료되면서 사업자 재선정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춘천에 맞게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 관계자분들이 좀 한번 다시 시 의견대로다가 그냥 공고고시 하지 마시고 업체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시민들 그 의견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춘천시는 공무원 수사는 종결됐지만 사업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하려는 모습입니다. 또 춘천시의회 일각에서도 사업의 절차상 하자와 업체 선정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만큼은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신뢰를 잃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마리나 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있어서만큼은 과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 공청회라든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 시작 5년째에 접어든 춘천의암호 마리나 리조트 개발 사업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연뉴스 박명원입니다. 강원지방 변호사회가 오늘 춘천 미래 컨벤션 웨딩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9대 회장으로 김철수 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김 회장은 2021년 17대 회장에 처음 선출된 후 18대 회장에 이어 올해 19대 회장까지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김 회장은 경기 가평 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도내 모 학교 행정실 직원이 수천만 원대 횡령을 저질러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선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A씨가 2020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태백 삼척 지역 3개 학교에서 모두 8,14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학교 사무용품과 시설관리 소모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관 카드로 개인 물품을 함께 구입하거나 개인 물품만 구입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3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직원과 관련 학교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자치도가 도내 주력 산업인 의료기기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동시장 개척에 나섰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역대 최고 계약 실적을 거뒀습니다. 도는 중동 경제 허브인 아랍에미리트와 관광과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 7개 토호국으로 이뤄진 UAE 아랍에미리트.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중동의 부호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1인당 명목 GDP가 5만 불이 넘고 연간 교역 규모는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강원자치도가 UAE를 중동시장 개척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이유입니다. 의료기,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여기에 뛰어들면 두바이에서 통하면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기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주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아랍헬스에서 중동 세일즈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164건, 935만 불의 현장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선 3배나 뛴 성과입니다. Quality of manufacturing is fantastic. I've seen the products. They're really good, high quality. 강원자치도는 내년에는 전시 부스 규모와 참가 기업을 늘리는 등 더욱 공격적인 세일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동과의 전방위적인 경제 협력도 강화합니다.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UAE 방문단은 지난 28일 두바이 경제관광부를 직접 찾아 파트너십 구축과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도내 기업의 중동 진출과 관광객 유치 등 강원 두바이 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한국인이 병원장으로 있는 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병원을 방문해 강원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확대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 병원에서 의료기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두바이의 표준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방문단은 아부다비의 스마트 도시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하고 도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강원형 도시 모델 조성에도 협력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강원의 적극적인 중동시장 개척으로 의료기기와 관광을 비롯한 도내 주력 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지원뉴스 이정우입니다. 춘천시가 경기 과천시와 손을 잡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 푸드테크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거점 시설입니다. 이달 중 공모평가가 진행되며 최종 선정될 경우 향후 3년 동안 사업비 105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앞서 춘천시는 전국 최초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강원대학교와 함께 푸드 바이오텍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철원장학회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모금액 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철원구는 이를 계기로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거주비를 올해부터 모든 대학생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철원장학회는 지난해까지 대학생 장학금과 초중고 입학준비금 등 5개 분야에 걸쳐 13,000여 명의 학생에게 16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춘천시가 6.25 참전유공자 후손을 찾아 실물 훈장을 전수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6.25 참전유공자인 고 이영호 상병의 조카 이승찬 씨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수식은 6.25 전쟁 당시 훈장 수요가 결정됐지만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자 또는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시청한 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기찬 전 강원자치도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려고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명선 전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모레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강원자치도가 내일 오전 11시 춘천 세종호텔에서 장애인 체육회 스포츠단 창단식을 갖습니다. 강원자치도 교육청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충북교육청과 교육활동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오늘 지난달 25일 원주 지역 석재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우즈베키스탄 청년 노동자 중대재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스마일 강릉은 오는 7일부터 사흘간 강릉 올림픽 뮤지엄에서 동계올림픽 7주년 기념 스탬프 이벤트와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성훈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은 2억 4,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국은이 지역 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반 시설과 마케팅, 물류비 등의 보조금 지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삼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달 한 달 동안 청소년 취업과 자립을 돕는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